비교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 답답함을 해소해준 책이 바로 이 책.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 또 우리 우구님들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정말 저를 구원해준 책이 아닐까 싶어요.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 안 보시고 그냥 읽어보셔도 짜잔,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을 넘나들면서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욕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제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명쾌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는 게 정말 심했어요.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해도 남들보다 잘해서 꼭 1등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을 해도 항상 남들보다 잘해야 했습니다. 특히 학생 때는 제가 농구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항상 농구를 할 때면 우리 편과 상대 팀을 다 통틀어서 그 중에서 제가 최고가 되어야만 저는 항상 행복감을 느꼈어요. 제가 최고가 아니면 우리 팀이 승리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개인주의 성향도 심하고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이 성향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저는 어떤 활동을 하든 항상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잘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노력을 열심히 해서 어떤 우물 안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곤 했는데, 언제나 조금 잘하는 수준이 되면 어디선가 나보다 뛰어나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나서 저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또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 아,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너무 한심해 보여서 자괴감이 막 몰려오고, 이런 패턴들이 10대 20대 내내 거의 30살까지 30년 동안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금 논외의 이야기지만 이럴 때 제가 처음으로 큰 도움을 줬던 책이 노너였거든요. 노너에 보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그 노너라는 책을 통해서 저의 문제를 알았어요. 아,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비교를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결책도 알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 내가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 답답함을 해소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뭘까요?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인정욕구. 우리 인간은요, 모든 행동들에는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 기저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알려줍니다. 하물며 이 책의 제목이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잖아요. 하물며 이타주의자들조차도 그 근원적인 욕구를 파고들어 보면 이타적인 행동의 기저에는 인정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인정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남들과 비교하려는 성향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도 이 인정 욕구로부터 기인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인정을 너무너무 받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인정받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죠. 배려하고 베푸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의 숙달을 통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기준들보다는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성향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좀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계속해서 그런 방식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크기를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고 최상의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분명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비교를 통한 가치 계산 과정이 습관화되고 자동화되어 우선적인 가치로 우리 뇌에 각인되고 나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10대, 20대 때 살았던 저의 뇌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뇌는 어떤 순간이든 항상 남들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가치를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더라고요. 특히 이것은 동양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사회 비교 경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책에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을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동양인들이 이 사회 비교 경향성이 서양인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집단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상 남들의 눈치를 보는데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물건, 한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건이나 능력의 쓰임새 정도보다는 남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나보다 많네? 난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려는 이 경향성이 완전 100% 만땅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남들의 기준에서 보면 저라는 존재는 너무 하찮고 평범하고 재능도 없고 너무 불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9살에 독서를 시작하고 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비교하려는 성향, 이런 경향성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안에 있는 이런 인정 욕구는 완전히 악한 거야. 다 끊어버려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승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온전히 혼자만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골방에 박혀서 혼자서 열심히 독서만 하는 길을 선택을 했었는데, 10대, 20대 때 저를 올가매었었던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의 행복의 가치를 계산을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저는 그냥 매일 독서하고 뭔가를 배우고 글을 쓰고 하면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다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요, 이제 제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인간관계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가족과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친구들도 있고, 또 저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를 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요. 근데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저의 이런 사회 비교 경향성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더라고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들의 기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그러던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제 안에 있던 인정욕구,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이런 인정욕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정욕구란 건 우리 행동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사실이에요. 인정욕구가 없으면 이타주의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보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인정욕구를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시도가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라 인정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얻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과거에 저는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을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됨으로써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얻게 되고 배운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말하자면 선한 가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인정 욕구를 추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가지게 될 뇌도 계속 변화하게 될 거예요. 즉, 미래의 저의 뇌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제 내면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불쑥불쑥 들 때 인정 욕구를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얻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까 생각했을 때 비교를 통해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빈도수를 앞으로 계속 낮춰나가자, 이렇게 해서 사회 비교 경향성을
줄이는 뇌가 되도록 훈련을 하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잘났다고 기뻐하거나 남들보다 못났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나의 행복의 가치를 계산을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우구님들은 현재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뇌 구조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남들보다 나아서 기쁜 뇌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씩 나아져 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뇌로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책,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은요, 이타주의자들의 행동의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해 볼 수 있게 돕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다면 일독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우구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책 가지고 와서 우리 우구님들과 재미난 이야기 계속 해보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